네, 안녕하세요. 자유넷입니다. 오늘도 안찬일 소장님의 북한발 뉴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북한발 뉴스 소개해 주셔야죠. 네, 그래야죠. 북한에 여러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 호텔의 크리스마스 트리는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북한의 크리스마스는 전혀 없지만 그 이제 통전부나 또 외교관들이 드나드는 그 보통강 호텔에 네. 추리를 만들어 놨다는 거 상당히 충격적이죠. 근데 소장님 피곤하세요? 왜 이렇게 눈이 헷갈리? 뭐 어제까지 저 민주평등 특강을 위해서 전국을 돌다가 또 오늘부터는 이게 태영호 공사 때문에 뭐 방송을 많이 나가다 보니까 네. 눈에 한쪽에 좀 핏발이 네, 있었습니다. 안 돼요. 건강 챙기셔야 합니다. 네. 그런 중에도 또 북한발 뉴스를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지금 처음에 눈에 보이는 건 아무래도 북한에서 지금 태영호 공사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기사가 눈에 보이는데요. 뭐 비난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레이더에 걸리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 태영호 공사가 탈북했다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커다란 정치적 손실이기 때문에 네. 그를 이제 말하자면 그 비난함으로써 도미노 탈북을 막겠다. 그러니까 엘리트 탈북, 뭐 이민영 탈북. 지금 태영호 공사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또 외교관들, 뭐 일꾼들이 연이어 탈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몰랐어요. 그렇죠. 근데 뭐 우리 정부가 또 본인 의사도 존중하고 해서 일일이 다 공개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평양 정권으로서는 이게 말하면 김정은 정권이 이게 슬슬 무너져 내리는 결과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들로서는 심각한 거죠. 근데 소장님 그렇게 해서 외교관이 돈을 들고 탈북을 하면요. 예. 그 돈은 개인 자산으로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오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그 돈을 다 사유재산으로 그러니까요.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미국으로 간다든지 다른 나라로 갔을 때는 그 사유재산권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근데 그거 보장받으면 꽤 괜찮은 거 아닌가요? 외국으로 가면서 그것도 보장받으면 좋은 거지만 아니 우리나라에 와서 보장받으면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래서 태영호 공사 내가 왜 좀 더 일찍 오지 못했는가. 돈이 있을 때. 아니 뭐 돈도 있지만 여기 와서 이제 여기 생활을 해보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인 줄 몰랐다. 네. 그런 얘기죠. 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지금 북한에서는 여기 비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태영호 공사는 범죄자다. 죄를 짓고 도망간 범죄자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게 논리적 모순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뭐 자기네가 태공사가 이렇게 죄를 저질러서 이미 자기네가 알았다. 죄를 횡령을 했다. 돈을 말하자면 횡령해서 돈도 없었다면서요, 거기. 글쎄 뭐 대사관에 콩나물. 콩나물 길로 파는데 무슨 돈이 얼마나 있었다고. 네. 돈을 뭐 횡령했기 때문에 무슨 검찰서에 최고 검찰서에 검사들이 나가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때 도망을 갔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북한에서는 그 대사관마다 소위 국가안전보위성이라고 하는 정보기관 요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감시하나요? 거기서 다 감시하죠. 그 다 감시 이게 그 수치라이트를 벗어날 수가 없는데 만약에 태영호 공사 진짜 돈을 횡령했다 그랬으면 거기서 무슨 체포가 됐을 것이고 북한으로 소환을 시키는 겁니다. 그걸 알고도 가만 놔뒀는데 뭐 도망을 갔다 이런 것은 그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지금 거기서 계속해서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고 북한에 있는 뭐 주민들이라든지 모든 사람에게는 태영호 공사가 범죄자인데 그 그러니까 범죄를 체포받지 않기 위해서 한국을 갔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뒤집어 씌워야만 그 북한 체제를 지금 비판하고 이 모든 것을 상쇄할 수 있다. 이렇게 북한이 얄팍하게 계산하는데 뭐 황장엽 선생 북한에서 탈북했을 때도 북한은 뭐 그 사람에게 온갖 뭐 이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을 했는데 그러면 뭐 김정은의 이모 고영숙이 지금 98년도 탈북해서 미국에 살고 있거든요. 뭐 고영숙은 사실 그 이제 김정은을 보살피러 나가 있었기 때문에 돈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미국에 갔습니다. 그럼 자기 이모가 탈북한 사실도 좀 북한에서 좀 공개를 한번 해보시죠. 뭐라고 말하는지. 그거는 공개 안 하나요? 공개 안 하죠. 입 밖에도 내지 않으면서 이렇게 태영호 공사가 간 데 대해서는 뭐 범죄자가 죄를 짓고 도망쳤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북한에서는 범죄가 그 김정은의 정치에서부터 네. 모든 제도와 이게 다 범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정과 부패, 뇌물 이걸로 지금 그 체제가 유지되는데 네.
이 태영호 공사가 정당하게 자기가 자유를 찾아왔는데 그걸 범죄자로 매도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사 중에서 보면은 북한에서 2017년도에 핵을 완성할 것 같다. 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핵 개발 수준은 2017년까지 완성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완성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완성하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인가요? 뭐 지금 사실상 5차 핵실험까지 했기 때문에 네. 2016년에 이미 1월 6일 날, 9월 9일 날 4차, 5차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의 북한은 지금 뭐 핵무기가 3개 있다, 4개 있다 이렇게 거의 다 완성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 태영호 공사가 말하는 2017년 완성설은 이것을 이제 6차 핵실험을 단행해 가지고 네. 파키스탄처럼 말이죠. 파키스탄이 6차 핵실험에서 핵보유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뭐 국제사회가 NPT가 인정하는 핵보유 국가는 아니지만 잠정적 핵보유 국가인데 북한도 마찬가지로 6차 핵실험을 해서 이제 2017년에 핵보유 국가가 되겠다. 이런 이제 의지를 다 그 프로그램 시간까지 다 만들어 놨다는 거 아닙니까? 네. 대영공사의 네. 말에 의하면. 네. 이것은 아마 내년이 2017년이 이제 그 북한에게는 정치적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2월 16일 김정일의 생일, 자기 네. 아버지 김정일 생일이 75돌이고 네. 또 4월 15일이 김일성 생일 105돌인가 그렇게 됩니다. 105돌. 네, 105돌. 죽었어요. 딱 그 사람들은 죽어도 생일 죽어도 되니까. 생일 계속 제삿날이 아니고 105돌. 그 105돌 생일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정치적 계기를 해서 무슨 그 정치적인 어떤 충성심도 고취하고 긴장감도 네. 고쳐야 되니까 핵보유 국가를 완전히 선언하려면 일단 내년이 김정은으로서는 좋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럼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겠네요. 그렇죠. 지금 준비가 착착 돼 있고 원래 아마 올해 10월경에 6차 핵실험을 하려고 그랬는데 뭔가 준비가 좀 안 된 것도 있겠지만 미국에 이제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 트럼프냐, 힐러리냐 뭐 계산하다가 이제 타이밍을 놓친 것 같고 차라리 2017년에 하자. 그렇기 때문에 2017년에는 반드시 6차 핵실험을 해서 핵보유 국가라는 걸 선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태영호 공사가 김정은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거는 확실한 거죠. 절대 핵 포기 안 하죠. 그 태영호 공사 왈 10조 달러를 집어줘도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네. 10조 달러면은 아마 우리나라 돈으로 8천조가 될 겁니다. 8천조면 대한민국 예산 20년 예산이고. 그래도 포기 안 해요? 그렇죠. 글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포기하지 않을까요? 글쎄, 우리 생각으로 계산적으로 네. 하면 포기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만큼 김정은이 핵에 집착하고 있다는 걸 이제 태공사가 그렇게 비교를 했고, 마침 그 숫자는 북한에 현재 매장되어 있는 그 지하 자원의 규모가 그 10조 달러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사람 그게 비교를 그래서 해서 그걸로 비교. 말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있습니다. WHO에서요. 북한 말라리아 감염 환자 3년 연속 감소세라고. 말라리아 환자. 네, 이게 왜 감소를 하죠? 글쎄 이게 아마 모기가 무슨 뭐 예방 접종이나 저게 잘 돼서가 아니라 네, 지금 제가 북한이 이게 예방 접종을 잘해서 그런가, 네. 굉장히 위생적으로 좋아져서 그런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아마 이게 장마나 홍수 피해가 물론 올해는 이제 한경도에서 크게 났지만 네. 최근에 북한이 뭐 이 홍수나 자연재해가 조금 적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조금 그 환자 수가 줄어나고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장마당 경제가 좀 확산되면서 인민들이 과거처럼 굶어 죽는 숫자도 조금 줄어들고 있고 네. 이런 것과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북한이요 김정은 체제 들어가지고요 장마당에 시장이 많이 생겼다면서요? 그렇죠.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이제 장마당을 물리적으로 좀 덜 통제하니까. 왜냐면 통제하면 이게 굶어 죽으니까. 네. 그래도 자기 시대에 들어와서 좀 먹고 살만하다. 인민들이 불만을 잠재우는 데 네. 장마당을 장사해 먹게 내버려 두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장마당도 좀 늘어났고 뭐 우리가 또 언제 얘기를 했지만 그 좀 눈 돌아가는 사람만 장사하면 불만이 있으니까 안 돌아가는 사람도 하라 해서 이부제까지 했다. 처음에 해주신 방송이었죠. 네. 또 오늘 제가 질문이 굉장히 많죠. 또 있습니다. 북한에서요 드론을 사용해서 남한 전역 사정권으로 대형 공격용 드론을 개발했대요. 그렇죠. 이게 뭐 이미 우리 청와대 상공까지 날아왔다 가지 않았습니까? 네. 무인 정찰기 백명도에도 네. 날아왔고 뭐 춘천에도 날아왔고 이미 여러 차례 이제 날아왔다가 실패한 건데 걔들이 이제 주로 그 사용하는 게 비대칭 전력입니다. 네. 이 드론도 결국 북한의 비대칭 전력이거든요. 네.
레이더에 안 잡히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공군이 발달돼 있고 레이더가 발달돼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걸 극복하는 건 이게 무인정찰기 드론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청와대도 찍어가고. 저는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예, 예. 그거 뚝 떨어지면 어떡해요? 글쎄 뭐 북한의 기술이 좀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청와대에 왔다가 가다 네. 떨어진 것도 다 그 기술 그러니까 부족이죠. 그게 우리 상공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면 그러니까 뭐 헬멧을 쓰고 다니시든지. 저는 정말 여기 약간 기술도 떨어지는데 드론이 위에서 툭 떨어지면 이거 엄청 크게 다치거든요. 그렇죠. 여러 사람 다치고 아마 목숨도 위태로운 건데. 대박이에요. 위에서 그 떨어지면요. 예, 아마 이거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쎄 그것도 이제 언젠가 우리가 현실로 접할 때가 있을 텐데 네. 꼭대기 잘 쳐다보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북한이 차량 번호판을 중국식으로 교체 중이다. 스타일이를요. 네. 하고 뭐 색깔이나 이런 게 북한의 그 자동차 이 번호판이 대단히 조잡합니다. 네. 우리는 뭐 이미 서울 번호판처럼 다 통일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북한은 도벌로도 번호판이 다르고 또 평양에서도 뭐 좀 뭐 힘센 사람 타는 차, 그렇지 않은 차, 뭐 군부대 차 이게 번호가 조잡한데 아마 이제 중국식으로 도입한다는 건 꼭 중국식이 아니라 중국식이 좀 잘 돼 있으니까 그걸 아마 이제 점점 벤치마킹 한다는 얘기인데 이왕 도입할 거면 서울식을 도입하지 왜 중국식을 합니까? 자, 우리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소장님, 북한말. 글쎄, 요건 좀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지금 문제 소장님의 있는데. 북한말 시간 인기 되게 좋아요. 그렇겠죠. 네. 뭐 그건 언어 통일을 우리가 이질감을 없애는 거니까. 어제 저녁에도 이제 송년회 때 유명한 네. 소프라노 공연을 많이 봤는데 네. 우리는 이제 공연을 보고 그 가수 노래나 뭐 연주에 감동받으면 뭐라고 그러죠? 브라보 아니면 최고다. 다시 듣고 싶은 거. 앵콜. 네, 앵콜 하죠. 네. 혹시 북한에서는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가수가 노래를 아주 잘해서 우리는 앵콜 하는데 북한에서는 무슨 말인지 지금 제가 못 알아. 지금 여기 한 분이 와 계신데 뭐예요? 앵콜은 앵콜이지. 아닙니다. 그 앵콜은 용어 아닙니까? 그러면 도돌이 그래요? 재청. 다시 청한다. 맞는 말인데 네. 너무 촌스니까 재청 그렇죠, 하면 그렇죠. 뭔가 있잖아요. 약간 재청. 그렇게 외쳐요? 예. 근데 약간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사람들은 앵콜이란 말, 앵콜하면 지금 뭔 소린가 이러겠지만 네. 재청 하야 다시 한단 말이죠. 재청. 오늘도 역시 재밌었습니다. 전 재청이란 단어를 근데 노래를 누가 불렀는데 거기서 재청하면 뭔가가 좀 딱딱한 분위기가 드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만 들어왔기 때문에 뭐 누가 앵콜하면 저 소리는 난 들어가라는 소리로 알고 들어갈 수도 있고. 소리라 이거 재청해야지만 되니까. 그렇죠. 네. 오늘도 소장님한테 역시 듣는 북한 말은요. 제가 안 웃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도 제일 이때까지 재밌었던 건 저는 분탕입니다. 저는 분탕이 제일 재밌었어요. 제가 잡채를 좋아하는데 우리는 분탕질이라고 하면 좀 나쁘게 쓰이는데 아무튼 우리 소장님은 잡채, 당면을 좋아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도 이번에 배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걔들이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게 비대칭 전력입니다. 네. 이 드론도 결국 북한의 비대칭 전력이거든요. 네. 레이더에 안 잡히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공군이 발달돼 있고 레이더가 발달돼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걸 극복하는 건 이게 무인정찰기 드론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청와대도 찍어가고. 저는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예. 그거 뚝 떨어지면 어떡해요? 글쎄 뭐 북한의 기술이 좀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청와대에 왔다가 가다 네. 떨어진 것도 다 그 기술 그러니까 부족이죠. 그게 우리 상공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면 그러니까 뭐 헬멧을 쓰고 다니시든지. 저는 정말 여기 약간 기술도 떨어지는데 드론이 위에서 툭 떨어지면 이거 엄청 크게 다치거든요. 그렇죠. 여러 사람 다치고 아마 목숨도 위태로운 건데. 대박이에요. 위에서 그 떨어지면요. 예, 아마 이거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쎄 그것도 이제 언젠가 우리가 현실로 접할 때가 있을 텐데 네. 꼭대기 잘 쳐다보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북한이 차량 번호판을 중국식으로 교체 중이다. 스타일이를요. 네. 하고 뭐 색깔이나 이런 게 북한의 그 자동차 이 번호판이 대단히 조잡합니다. 네. 우리는 뭐 이미 서울 번호판처럼 다 통일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북한은 도벌로도 번호판이 다르고
또 평양에서도 뭐 좀 뭐 힘센 사람 타는 차, 그렇지 않은 차, 뭐 군부대 차 이게 번호가 조잡한데 아마 이제 중국식으로 도입한다는 건 꼭 중국식이 아니라 중국식이 좀 잘 돼 있으니까 그걸 아마 이제 점점 벤치마킹 한다는 얘기인데 아, 이왕 도입할 거면 서울식을 도입하지 왜 중국식을 합니까? 자, 우리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소장님, 북한말. 글쎄, 요건 좀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지금 문제 소장님의 있는데. 북한말 시간 인기 되게 좋아요. 아, 그렇겠죠. 네. 뭐 그건 언어 통일을 우리가 이질감을 없애는 거니까. 아, 어제 저녁에도 이제 송년회 때 유명한 네. 소프라노 공연을 많이 봤는데 네. 우리는 이제 공연을 보고 그 가수 노래나 뭐 연주에 저 감동받으면 뭐라고 그러죠? 브라보 아니면 최고다. 다시 듣고 싶은 거. 앵콜. 네, 앵콜, 앵콜하죠. 네. 혹시 북한에서는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가수가 노래를 아주 잘해서 우리는 앵콜, 앵콜 하는데 북한에서는 무슨 말인지 지금 제가 못 알아. 지금 여기 한 분이 와 계신데 뭐예요? 앵콜은 앵콜이지. 아닙니다. 그 앵콜은 용어 아닙니까? 그러면 도돌이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자유넷입니다. 오늘도 안찬일 소장님의 북한발 뉴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북한발 뉴스 소개해 주셔야죠. 네, 그래야죠. 북한에 여러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 호텔의 크리스마스 트리는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북한의 크리스마스는 전혀 없지만 그 이제 통전부나 또 외교관들이 드나드는 그 보통강 호텔에 네. 추리를 만들어 놨다는 거 상당히 충격적이죠. 근데 소장님 피곤하세요? 왜 이렇게 눈이 피곤해? 뭐 어제까지 저 민주평통 특강을 위해서 전국을 돌다가 또 오늘부터는 이게 태영호 공사 때문에 뭐 방송을 많이 나가다 보니까 네. 눈에 한쪽에 좀 핏발이 있었어요. 네, 안 돼요. 건강 챙기셔야 합니다. 네. 그런 중에도 또 북한발 뉴스를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지금 처음에 눈에 보이는 건 아무래도 북한에서 지금 태영호 공사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기사가 눈에 보이는데요. 뭐 비난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레이더에 걸리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 태영호 공사가 탈북했다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커다란 정치적 손실이기 때문에 네. 그를 이제 말하자면 그 비난함으로써 도미노 탈북을 막겠다. 그러니까 엘리트 탈북, 뭐 이민영 탈북. 지금 태영호 공사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또 외교관들, 뭐 일꾼들이 연이어 탈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몰랐어요. 그렇죠. 근데 뭐 우리 정부가 또 본인 의사도 존중하고 해서 일일이 다 공개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평양 정권으로서는 이게 말하면 김정은 정권이 이게 슬슬 무너져 내리는 결과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들로서는 심각한 거죠. 근데 소장님 그렇게 해서 외교관이 돈을 들고 탈북을 하면요. 예. 그 돈은 개인 자산으로 된다면서요? 아까 그 돈을 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오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그 돈을 다 사유재산으로 그러니까요.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미국으로 간다든지 다른 나라로 갔을 때는 그 사유재산권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근데 그거 보장받으면 꽤 괜찮은 거 아닌가요? 외국으로 가면서 그것도 보장받으면 좋은 거지만 아니 우리나라에 와서 보장받으면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래서 태영호 공사 내가 왜 좀 더 일찍 오지 못했는가. 돈이 있을 때 그래. 절대 핵 포기 안 하죠. 그 태영호 공사 10조 달러를 집어줘도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네. 10조 달러면은 아마 우리나라 돈으로 8천조가 될 겁니다. 8천조면 대한민국 예산 20년 예산이고. 그래도 포기 안 해요? 글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포기하지 않을까요? 글쎄, 우리 생각으로 계산적으로 네. 하면 포기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만큼 김정은이 핵에 집착하고 있다는 걸 이제 태공사가 그렇게 비교를 했고 마침 그 숫자는 북한에 현재 매장되어 있는 그 지하 자원의 규모가 그 10조 달러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사람 거기에 비교를 그래서 해서 그걸로 비교. 말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있습니다. WHO에서요. 북한 말라리아 감염 환자 3년 연속 감소세라고. 말라리아 환자. 네, 이게 왜 감소를 하죠? 글쎄 이게 아마 모기가 무슨 뭐 예방 접종이나 저게 잘 돼서가 아니라 네, 지금 제가 북한이 이게 예방 접종을 잘해서 그런가, 네. 굉장히 위생적으로 좋아져서 그런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아마 이게 장마나 홍수 피해가 물론 올해는 이제 한경도에서 크게 났지만 네.
최근에 북한이 뭐 이 홍수나 자연재해가 조금 적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조금 그 환자 수가 줄어나고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장마당 경제가 좀 확산되면서 인민들이 과거처럼 굶어 죽는 숫자도 조금 줄어들고 있고 네. 이런 것과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북한이요 김정은 체제 들어가지고요 장마당에 시장이 많이 생겼다면서요? 그렇죠.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이제 장마당을 물리적으로 좀 덜 통제하니까. 왜냐하면 통제하면 이게 굶어 죽으니까. 네. 그래도 자기 시대에 들어와서 좀 먹고 살만하다. 인민들이 불만을 잠재우는 데 네. 장마당을 장사해 먹게 내버려 두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장마당도 좀 늘어났고 뭐 우리가 또 언제 얘기를 했지만 그 좀 눈 돌아가는 사람만 장사하면 불만이 있으니까 안 돌아가는 사람도 하라 해서 이부제까지 했다. 처음에 해주신 방송이었죠. 네. 또 오늘 제가 질문이 굉장히 많죠. 또 있습니다. 북한에서요 드론을 사용해서 남한 전역 사정권으로 대형 공격용 드론을 개발했대요. 그렇죠. 이게 뭐 이미 우리 청와대 상공까지 날아왔다 가지 않았습니까? 네. 무인 정찰기 백명도에도 네. 날아왔고 뭐 춘천에도 날아왔고 이미 여러 차례 이제 날아왔다가 실패한 건데 아니 뭐 돈도 있지만 이 여기 와서 이제 여기 생활을 해보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인 줄 몰랐다. 네. 그런 얘기죠. 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지금 북한에서는 여기 비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홍호 공사는 범죄자다. 죄를 짓고 도망간 범죄자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게 논리적 모순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뭐 자기네가 태공사가 이렇게 뭐 죄를 저질러서 이미 자기네가 알았다. 죄를 횡령을 했다. 돈을 말하자면 횡령해서 돈도 없었다면서요, 거기에. 글쎄 뭐 대사관에 콩나물. 콩나물 길로 파는데 무슨 돈이 얼마나 있었다고 네. 돈을 뭐 횡령했기 때문에 무슨 검찰서에 최고 검찰서에 검사들이 나가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때 도망을 갔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북한에서는 그 대사관마다 소위 국가안전보위성이라고 하는 정보기관 요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감시하나요? 거기서 다 감시하죠. 다 감시 이게 그 수치라이트를 벗어날 수가 없는데 만약에 대홍호공사 진짜 돈을 횡령했다 그랬으면 거기서 벌써 체포가 됐을 것이고 북한으로 소환을 시키는 겁니다. 그걸 알고도 가만 놔뒀는데 뭐 도망을 갔다 이런 것은 그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지금 거기서 계속해서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고 북한에 있는 뭐 주민들이라든지 모든 사람에게는 태용호 공사가 범죄자인데 그 그러니까 범죄를 체포받지 않기 위해서 한국을 갔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뒤집어 씌워야만 그 북한 체제를 지금 비판하고 이 모든 것을 상쇄할 수 있다 이렇게 북한이 얄팍하게 계산하는데 뭐 황장엽 선생 북한에서 탈북했을 때도 북한은 뭐 그 사람에게 온갖 뭐 이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을 했는데 그러면 뭐 김정은의 이모 고영숙이 지금 98년도 탈북해서 미국에 살고 있거든요. 뭐 고영숙은 사실 그 이제 김정은을 보살피러 나가 있었기 때문에 돈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미국에 갔습니다. 그럼 자기 이모가 탈북한 사실도 좀 북한에서 좀 공개를 한번 해보시죠. 뭐라고 말하는지. 그거는 공개 안 하나요? 공개 안 하죠. 입 밖에도 내지 않으면서 이렇게 태용호공사가 간 데 대해서는 뭐 범죄자가 죄를 짓고 도망쳤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북한에서는 범죄가 그 김정은의 정치에서부터 네. 모든 제도와 이게 다 범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정과 부패, 뇌물 이걸로 지금 그 체제가 유지되는데 네. 이 태용호공사가 정당하게 자기가 자유를 찾아왔는데 그걸 범죄자로 매도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사 중에서 보면은 북한에서 2017년도에 핵을 완성할 것 같다. 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핵 개발 수준은 2017년까지 완성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완성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완성하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인가요? 뭐 지금 사실상 5차 핵실험까지 했기 때문에 네. 2016년에 이미 1월 6일 날, 9월 9일 날 4차, 5차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의 북한은 지금 뭐 핵무기가 3개 있다, 4개 있다 이렇게 거의 다 완성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 태용호 공사가 말하는 2017년 완성설은 이것을 이제 6차 핵실험을 단행해 가지고 네. 파키스탄처럼 말이죠. 파키스탄이 6차 핵실험에서 핵보유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뭐 국제사회가 NPT가 인정하는 핵보유 국가는 아니지만 잠정적 핵보유 국가인데 북한도 마찬가지로
6차 핵실험을 해서 이제 2017년에 핵보유 국가가 되겠다. 이런 이제 의지를 다 그 프로그램 시간까지 다 만들어 놨다는 거 아닙니까? 네. 대영공사의 네. 말에 의하면. 네. 이것은 아마 내년이 2017년이 이제 그 북한에게는 정치적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2월 16일 김정일이 생일, 자기 네. 아버지 김정일 생일이 75돌이고 네. 또 4월 15일이 김일성 생일 105돌인가 그렇게 됩니다. 105돌. 네, 105돌. 죽었어요. 딱 그 사람들은 죽어도 생일 죽어도 되니까. 생일 계속 제삿날이 아니고 105돌. 그 105돌 생일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정치적 계기를 해서 무슨 그 정치적인 어떤 충성심도 고취하고 긴장감도 네. 고쳐야 되니까 핵보유 국가를 완전히 선언하려면 일단 내년이 김정은으로서는 좋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럼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겠네요. 그렇죠. 지금 준비가 착착 돼 있고 원래 아마 올해 10월경에 6차 핵실험을 하려고 그랬는데 뭔가 준비가 좀 안 된 것도 있겠지만 미국에 이제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 트럼프냐, 힐러리냐 뭐 계산하다가 이제 타이밍을 놓친 것 같고 차라리 2017년에 하자. 그렇기 때문에 2017년엔 반드시 6차 핵실험을 해서 핵보유 국가라는 걸 선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오늘 태영호 공사가 김정은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거는 확실한 거죠.